전체 부의 딱 절반,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가 갖고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지금 헛다리 잡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기 전에 이미 돈이 바닥나요. 자, 좀 전에 했던 이야기를 좀 확장해서 자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소득. 근로소득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열심히 땀 흘려본 소득, 거기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세상의 전체 부입니다. 세계 인구 70억이라고 딱 했을 때 7천만 명이 전 세계 부의 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거의 나머지 절반에 한 40% 이상의 반을 또 누가 갖고 있냐면 상위 20%의 사람들이. 상위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80%에 가까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는 불과 한 5, 6%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이게. 나는 어느 쪽에 가야 될까? 어느 쪽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 근데 이 세상은 본인의 어떤 생각과 능력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안에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계측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게 이 세계의 장점이에요. 특징인 거야.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이거는 가계소득. 이 가계소득 분포가 보면요. 과거 이제 1979년도부터 최근까지 봤더니 이런 겁니다. 이 소득에서 하위 80%. 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이 소득 증가율을 보니까 정말 미미하죠. 그쵸? 정말 너무나 미미한 거죠. 몇십 년 동안에도 올라가는 게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나마 상위 20%의 사람들이 그나마 이 소득이 늘어가고 재산을 가져가는 게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그쵸? 근데 상위 1%, 7천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소득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점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가져가는 게 점점 더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종류를 따져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저 하위 80%의 사람들은 전부 근로소득밖에 안 갖고 있더라고요. 중간 계층 사람들은 근로소득에 어느 정도의 자본소득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상위 계층 사람들은 전부 자본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의 모습입니다. 네. 자본주의 게임의 룰이 이거예요. 자, 여기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해보세요. 게임. 이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이 뭐예요? 룰이 자본소득을 취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로소득을 취하는 게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본소득을 취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게 이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이에요. 룰. 이 룰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집 한 채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이 소득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이 근로소득,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잘 그렸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네. 우리 자본주의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은 직장에서 일하고, 지금은 내가 변변찮은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 마리 없지만, 우리를 누구나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급적 빨리 한 마리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빨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리도 시들시들한 오리 구하면 안 됩니다. 그쵸? 아주 튼튼하고 알을 잘 낳는 오리든 거위든 개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잘 살아가려면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소위 자본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 다 얘기해 보세요. 월세, 부동산 월세, 또 주식, 배당, 채권, 현물, 다 나오네. 부동산 시세 차익, 많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자본주의의 역시 꽃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내가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든지 있던 걸 내가 잘 꾸며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들든지 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고 만족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게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죠? 이 비즈니스 잘 만들어내면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부는 다 사업가들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네. 이 비즈니스야말로 가장 큰 자본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 부동산과 주식이죠. 이 가장 큰 부를 가져가는 이 사업가들은 주식을 자기가 만든 사람들이고, 그렇죠? 자기가 주식을 만든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주식은 내가 만들 정도의 형편이나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의 지분을 사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는 것, 그렇죠? 그것도 자본소득의 일환입니다. 개념은 달라도. 부동산, 시세 차익, 아니면 월세 이런 거 다 자본소득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자본소득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도 얘기하셨지만 가장 손쉬운 자본소득은 이자예요. 가장 쉬운 거. 그냥 은행에다 맡겨두면 뭐 얼마 안 되는 푼돈이긴 합니다만 이자가 나오고 아니면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자본소득이고요. 요즘 지식정보화 사대 사회로 점차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요즘의 자본소득은 좀 달리합니다. 예전과. 이런 거. 저작권 같은 거. 라이센스, 인세 이런 거. 그렇죠. 자기가 어떤 능력과 재능과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이것도 다 자본소득이 됩니다. 그렇죠? 임대. 이거는 꼭 뭐 부동산이나 이런 임대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의 임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재능의 임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임대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자격증을 임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콘텐츠. 점점 이 콘텐츠가 자본이 되는, 재능이 자본이 되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 플랫폼. 지금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 세상의 부를 다 가져가고 있죠. 그렇죠? 네. 저희 닷컴스쿨도 하나의 작은 강연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여기 제가 이런 플랫폼을 이런 공간에도 만들었고 인터넷 세계에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이게 한 거예요. 그렇죠? 강사도 오고 여러분처럼 수강생들도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장소를 만든 거죠. 이 플랫폼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많은 부를 가져가겠죠.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해놓은 건데 8가지 자본소득 중에 나는 지금 현재 4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싶은 거 말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게 4가지가 넘는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내가 지금 직장인이면 근로소득자면 사실 이쪽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직장인들은 어쨌든 근로소득 그 하나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모든 시간과 이런 걸 다 쏟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을 못 기울이는 거죠. 기껏 하면 뭐 부동산 한 채 정도 투자할 수 있고, 그죠? 네. 뭐 주식 조금 살 수 있고 한데 내 전체 재산의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직장인분들은. 근데 근로소득자의 위치에서 내 포지션을 조금 바꾸면요. 이런 것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립니다. 내가 어떤 생각의 변화를 내 스스로 가져가느냐, 내가 관심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방 바뀌어요. 10년 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오로지 진짜 제가 갖고 있는 소득, 제 근로소득밖에 없었어요.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월급이 없어지면은 수익이 빵이 되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커녕 제 자신이 거위였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회사 그만두고요. 이게 얘기 잘 들으세요. 무조건 퇴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회사 그만두고 제가 투자를 업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러고 하면서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전혀 관심을 갖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도 듣지 못하고 그런 세상 속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점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번 따져본 거예요. 제가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 소득의 종류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20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따져볼까요? 전 지금도 여기 닷컴스쿨의 제가 대표지만 여기서도 월급을 받습니다. 지금도 근로소득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닷컴스쿨에서 얻어지는 사업소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닷컴스쿨 안에서도 강의하고 외부를 다니면서 부지런히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강의하는 게 뭐 제 일의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강의하면서 강의료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강의료만 해도 꽤 됩니다. 예전에 제일 많이 받은 강의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 2천만 원 번 적도 있어요. 강의 원데이 강의해가지고 사람 꽉 차니까 그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랑하는 겁니다. 강의료 받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책을 쓰게 됐어요. 제가 재작년에 나는 오늘도 경제 자유를 꿈꾼다. 나오경. 그거 쓸 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책 쓰면 돈 안 돼.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지고 한번 강의하고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거지 책 자체는 인세 얼마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럴까요? 그거 다 책 못 판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 책이 지금 5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2번 정산 받았는데 벌써 1억 넘었어요. 책 한 권에 대한 인세만. 책 써가지고 인세도 그렇게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분야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작년에 시세 차익이 제일 컸어요.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수익. 작년에 한 해에 얻어진 그 시세 차익이 거의 제 재산을 2배를 불려줬어요. 그 다음에 월세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뭐 제가 다른 사업에 투자한 것도 있고 요새는 콘텐츠가 정말 효자 노릇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강의 한번 해가지고 그 강의를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어딘가에 이렇게 딱 하고 그것들이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일을 해요. 계속. 돈을 계속 보내줘요. 문자로 계속 이제 돈 입금된 게 날라오잖아요. 하루에 한 10개 이상 날라옵니다. 근데 10개 이상 날라오는 게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건 월세가 들어오고요. 어떤 건 강의료가 들어오고 어떤 거는 뭐 네이버 광고료가 들어오고 제 자랑은 여기까지 끝내고 얼마나 많은 수익 내가 하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점점 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수입원을 갖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됩니다.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젊었을 때 가진 거 없이 시작한 금수저가 아닌 이상 누구나 이 근로소득 내 몸뚱아리를 이용해 가지고 소득을 버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로소득과 이 자본소득을 병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노력을 해야 돼.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나는 가야 돼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자본소득만 갖고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 또 경제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적인 자유죠. 이 시간적인 자유까지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돈을 황금알을 얘 비용이 비싸요. 되게 비싼 애란 말이야. 이 비싼 애를 살려면 종자가 있어야 돼.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버는 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정말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아끼고 모아야 돼요. 남들 쓰고 다닐 때 쓰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진 거 없이 시작했다면.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들 놀 때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여행 다닐 거 다 다니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스스로 거위가 돼가지고 스스로 알을 낳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용한 현실입니다. 참용한 현실. 그러고서 나중에 와가지고 후회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여러분 양극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는 비용이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남은 넘사벽이라서 쳐다보지도 못해요. 점점 더. 지금 이 구조에서요. 근로소득만 갖고 있던 사람이 자본소득을 괜찮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응? 내가 시간과 내 노력의 안배를 근로소득하고 이 자본소득하고 나누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거 아니야. 제일 빠른 방법은요.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세요? 응?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서건 자영업하는 사람이건 사업하는 사람이건 다 자기가 하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일 안에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직장에서도 비리비리하게 그냥 일은 그냥 적당히 하고 그러고서 남는 시간에 재테크한다고 하는 사람들 잘해요? 잘 못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그 직장 안에서 돋보이게 일하는 사람들. 그죠? 프로젝트 한번 맡기면 끝내주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직장 안에서도 각광받고 승진 많이 하고 몸값 올라가고. 일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꼼꼼한 사람, 창의력 있는 사람,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 분석을 잘하는 사람. 결국에 일 잘하는 사람 안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자본주의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 자본소득 빨리 하려면 자본소득, 재테크에 공부 많이 하고 재테크 책 많이 읽고 재테크하는 강의 쫓아다니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요. 제가 저희 닥금스쿨에서도 부동산 강의 운영하고 사람들 몇 면을 딱 보면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결과도 얻어내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을 여기 투자나 재테크에다가 많이 쏟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80, 90%가 대부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한테 오는 메일을 보면 다들 지금 헛다리 잡고 있어요. 저한테 오는 메일 중에 거의 한 20, 30%의 메일이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청울림님. 저는 지금 직장인 누구입니다. 최근에 투자를 한 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서 1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좀 시간이 많은 직업으로 옮기고 그러고서 투자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만 있으면 돈을 벌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는 거지.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다니. 실제로 나와가지고요. 대부분 제가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지 않습니까? 전업 투자자들 정말 많이 봤어요. 투자 한두 건 해가지고 몇 억 벌어보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소득이 굉장히 우습게 보여요. 1년 열심히 해봤자 쓰고 남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리고서 이걸 버리고 나와서 전업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으로 전업 투자하든지 주식으로 전업 투자해. 해보면 6개월 만에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지 아세요? 이 투자를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구나. 시간이 필요하기 전에 이미 돈이 바닥나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을 잘하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투자를 해도 잘합니다. 투자가 다르지 않아요. 일하고. 투자도 하나의 일이에요. 일머리가 있어야 돼요. 투자도 무슨 투자 공부를 많이 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물론 더 확률은 높겠죠. 성공할 확률이. 근데 그건 아주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투자 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건이. 제가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대답한 거랑 똑같아요. 투자 잘하는 사람들 다 성실해야 되고 빠릿빠릿해야 되고 끈기 있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투자도 잘한다. 이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